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하라고 나와 있죠. 아래와 같이 출력하라는 거는 이 주석 내용대로 8 곱하기 1은 8부터 곱하기 9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출력문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복사했다가 뭐 이렇게 들여쓰기가 뭐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F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F. 그러면 자, 이렇게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을 때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자동으로 줄 정렬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문법에 맞게 웬만하면 문법이 맞는 상태에서 줄 정렬을 해야지. 만약에 이 괄호가 하나 모자라는데 한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목표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했을 때 주석 내용처럼 나오겠죠. 근데 잠깐 이거 어? 잠깐. 위치를 좀 조정할게요. 보기 편하게. 근데 이걸 누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있죠? 기존의 데이터는 유지한 채로 새로운 문장을 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갱신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굳이 출력문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음, 너무 많으니까 8 곱하기 4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마지막에 S의 값만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곱하기 9까지 계속 더하면서 갱신을 했으면 이 출력했을 때 8 곱하기 9는 72까지 나왔겠죠. 이해되시죠? 뭐 이 문제는 쉬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출력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죠. 얘 값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하는 거. 네,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이거예요. 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출력돼야 하는데 여기 앞에 5가 있으니 얘가 8로 바뀌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 5 대신에 단이라고 쓰면 될까요? 이 앞에 곱해지는 이 5 대신에 단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어,
근데 뭐 쉽게 예측 가능하듯이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값으로서의 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장으로서 단위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단위 8처럼 8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문장과 숫자의 덧셈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얘가 값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진짜 값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지금처럼 마우스를 올려봐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바뀌는 거 보이죠? 이 상태로 클릭하면 여기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얘의 원본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선언됐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값이 되어서 8 곱하기 1은 8부터 8 곱하기 9는 72까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반드시 8이라는 법은 없죠. 뭐 7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5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5 곱하기 1은 8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죠? 이 뒤에 값, 곱셈의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곱해지는 수가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곱셈 연산까지 해줘야 의미가 있겠죠. 물론 지금 첫 번째 거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곱하기 7, 곱하기 1이면 이거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쓰냐는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5 곱하기 1은 5부터 5 곱하기 9는 45까지 5, 8 여기 뭐 하나 빠졌는데? 여기 8이고 올바르게 나오죠? 그러면 단위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그 값에 따른 곱셈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한 번에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2 이상의 숫자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2부터 9까지 문제는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힌트로 i가 나와 있고 수정 가능 영역이 정의되어 있죠. 이 사이에서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의 변수값이 바뀌면 그래도 똑같죠? 여기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 2부터 9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음. 2부터 9까지 쓰지 말라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사실상 1밖에 없죠. 그러면 얘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면 2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1.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고, 왜냐면 곱셈이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덧셈 뺄셈보다. 그러면 요거를 3일 때는 1을 3번 더해주면 되겠고,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에서 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i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1이라고 쓰기보다는 1을 i에 넣고 다니는 상태로 쓰는 게 더 안정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i 더하기 i로 하면 될 거고, 여기는 i를 3번 더하면 될 거고, 4, 5는 기니까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어때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1, 2, 3 1만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곱셈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i 더하기 i 하는 게 좋을까요? 한계가 보이지 않나요? 한계가? 이것도 지금 숫자 3까지만 했으니까 여기서 그쳤지. 만약에 뭐 뒤에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곱하기 1000까지 있는 거면은 i를 1000번 더해야 되잖아요. i가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i 값을 2로 하기도 이거는 조건을 어긴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렇자니 2부터 9까지 쓰라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어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2라고 썼던 거 i 더하기 i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얘는 i 더하기 i가 아니라 i만 써도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같은 숫자를 더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1이었을 때는 1씩 증가할지언정 여기서 1 더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 다음 줄에서는 i의 값이 2니까 2 더하기 2가 돼요. 저장되는 값은 4고, 그러면 i의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2의 n제곱 형태로 바뀝니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 순서대로. 그러면 1, 2, 4, 그
다음은 8이 되겠죠. 그러면 1, 2, 3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1씩 커지질 않잖아요. 여기만 1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1. 그러면 i의 초기값이 1이니까 여기서 i의 값은 1이고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네요.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1에서 i 값을 새로 바꾸면 2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2고 여기서도 2고 왜냐면 이게 변수 i에 저장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2 더하기 1 i의 새로운 값은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3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실행했을 때 곱셈 결과도 문제없고 중간에서 곱하는 숫자도 1씩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다음에 또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하나 더 논다고 치고 그러면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i 값은 1씩 증가하면서 잘 나오고 숫자도 1만 사용했고 맞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기존의 값에 새로운 거를 더하고 있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1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뭐 i 값이 계속 1씩 기존의 i 값에 1씩 증가해서 또 새로 바꾸는 걸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만약에 1씩 감소하거나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뭐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니면 곱할 때는 이렇게가 되겠죠. 뺄 때는 이렇게 해도 될 거고 1씩이면 1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네 1일 때만 가능합니다. 1일 때만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 표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짧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뭐 전위 연산 뭐 이런 거 후위 연산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뭐 자격증 내용이니까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잘 해결됐어요. 근데 다음 문제에서 보다시피 1000까지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0까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이거를 1000번 써야 돼요. 1000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아요. 1000번 다 쓰고 있게.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일일이 다 쓴다고 해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몇 번째로 썼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1000이라는 숫자 이거를 몇 개 썼는지 적어도 케어하지 않고 8 곱하기 100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숫자 세는 부담을 더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제부터는 리미트 건다 라고 편의상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직접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예시 이렇게 하면 1부터 3까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if문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상태로 실행한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1, 2, 3)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문 요거 하나 더 쓴다고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쓰면 if문 4개 됐는데 똑같이 1, 2, 3 나올까요? 아니면 8 곱하기 4까지 나올까요? 지난 시간에 조건문 배울 때 조건식의 결과가 3일 때 이 중괄호 안쪽의 내용이 실행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이 4가지 경우 전부 다 참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처음에 i 값은 1로 시작하죠. 여기서는 참이네요.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8 곱하기 1은 8 나올 거고 i 값 1 증가니까 1에서 2 되고 그러면 첫 번째 if문 끝났으니까 두 번째 if문 실행되겠죠. 두 번째 if문에서의 조건식 i 값은 2니까 참이죠. 그럼 안쪽 실행될 거고 그랬을 때 8 곱하기 2는 16 출력되겠죠. 그리고 1 증가하면 2에서 3 되고 그럼 두 번째 if문 끝났으니까 세 번째 if문으로 넘어왔을 때 얘의 조건식도 참이라서 안쪽 실행되고 8 곱하기 3 24 나오고 i 값이 1 증가해서 3에서 4 되고 이 결과가 여기까지죠. 근데 이제 새로 네 번째 추가한 if문에서 이 조건식 어때요? 결과 거짓이죠? 4가 3 이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행 안 하고 i 값 1 증가도 안 하고 3까지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 계속 쓴다고 해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8 곱하기 3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리미트를 건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이후로 i 값을 출력해보면 i는 4예요. 4. 왜냐면 i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는 게 if문 안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증가해 놓고 네 번째부터는 조건식이 거짓이라서 안쪽 내용 실행 안 되니까 i 값은 i 값은 계속 4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용한다면 바로 1000으로 안 건너뛰고 100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은 i 값이 101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조건식의 결과는 항상 거짓이 될 거니까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100까지는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8 곱하기 100까지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거 몇 번 썼는지 숫자 셌나요? 안 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죠? 1000까지 곱하라고 했으니까 9까지 숫자 9단 곱하기 1000까지 리미트를 1000으로 걸어 놓고 계속 특정 시점이 될 때까지 i 값이 1001이 될 때까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으면 돼요. 이쯤 됐나 싶으면 한번 실행해 보고 안 되면 아직도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8 곱하기 1000까지 하는 데는 문제없이 했네요. 그리고 i 값도 임의의 지점에서 출력을 해보면 아무데나 골라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1001에서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뭔가 개수를 세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좀 멀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죠.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코드가 길죠. 코드가 길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i 값이 1001이 된 이상부터는 크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개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필요한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요 구조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반복되는 걸 반복문 안에다가 넣어서 그 횟수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구조를 잘 봐두세요.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while문부터 할 건데 여기서 while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if만 while이라는 키워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뭐 내일 자세하게 하겠지만 while이라는 게 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죠.
그래서 8 곱하기 1000까지 여러 줄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while문이랑 for문, 이 반복문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